카페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주행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자유로 쪽을 달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소렌토 풀체인지를 처음 딱 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 12.3인치의 클러스터. 상당히 좋은데요. 네, 시야성이 상당히 좋고 눈에도 확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10.25인치의 이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멋지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 베젤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두껍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소렌토를 이번에 출고를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조금 더 크게 12.3인치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부족함은 없지만 요새 나오는 차량들을 봤을 때 상당히 크게 디스플레이가 인포테인먼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크게 했더라면 베젤을 좀 줄이고요,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자유를 달리면서 한 80km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주행 영상들을 보면 80km 이상, 이제 100km 정도를 갔을 때 이 노면 소음이 어느 정도가 나느냐를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노면 소음은 글쎄요, 뭐 그렇게 아주 크게 타고 들어오진 않지만 그렇다라고 또 아예 없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노면 소음은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뭐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휠이 크다 보니까 바닥에 노면 소음은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불편한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승차감이나 특히나 이제 현행 소렌토, 그러니까 이 지금 소렌토 풀체인지가 나오기 전 모델 같은 경우도 승차감은 원래 소렌토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현행, 그러니까 이제 풀체인지 소렌토를 제가 타보니까 아주 많이 개선된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워낙 소렌토가 승차감이 좋았던지라 지금 뭐 승차감에 있어서는 뭐 세단 수준 이상의 그런 승차감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 자체는 SUV 치고는 많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디스플레이나 이런 계기판들이 시야를 방해할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주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제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시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HUD 같은 경우도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앞에 자리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 디스플레이를 보지 않아도 이 HUD에서만이라도 정보로 상당히 이 차량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속이 80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풍절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크게 느껴진다는 속은 안 들어요. 근데 어차피 세단을 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SUV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보가 높기 때문에 풍절음이 세단에 비해서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거 대비로는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생각은 뭐 이 정도의 승차감과 뭐 이런 바닥 노면 소음 그리고 이런 풍절음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물론 소렌토 지금 풀체인지 같은 경우는 이 전면 유리와 운전석 쪽과 조수석 쪽, 네, 이쪽에만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쪽은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타면서 승차감을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2열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1열에서 느꼈던 그런 소음에 대한, 잔진동에 대한 부분은 또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2열에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요. 1열은 솔직히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네. 뭐 여기서 더 이상을 바라시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세단을 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SUV에서 이 정도를 뽑아낸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나라 국내 차량들도 수준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들은 차체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인다, 작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립감도 상당히 괜찮고
이런 스티치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쪽에 기분 나쁘지 않게끔 잘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손에 들어오는 이런 그립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미끄럽지도 않고요. 근데 다만 조금 뭐 상위 모델에서는 여기 이제 펀칭 같은 걸 좀 넣어줬더라면 조금 더 운전하시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뭐 향후에 또 풀체인지에서 페이스리프트 될 때 그런 부분들이 더 적용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휠은 생각보다 많이 동그래요. 많이 동그란 타원형이고,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 2.5 터보가 나오잖아요. 2.5 터보가 나올 때는 여기 좀 D컷 핸들 정도를 좀 넣어주면 어떨까. 그런 꼭 저만의 좀 상상을 좀 해보고요. 그러면 조금 더 운전하는 재미가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고, 이 정도면 가족들과 함께 어디 멀리 여행을 갈 때도 상당히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승차감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워낙 현행 소렌토가 승차감이 좋았던지라 약간의 차이점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약간 하드한 느낌이 좀 예전 소렌토보다는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차세대 플랫폼을 적용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세팅값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약간은 조금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국내 소비자분들은 조금 약간 물렁물렁한 서스펜션을 좋아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독일 3사 같은 경우는 좀 하드하게 세팅이 돼서 나오는 편인데, 그 중간 정도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물렁물렁한 정도의 서스펜션,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하드한 느낌의 승차감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착자감이 괜찮습니다. 네, 시트 그게가 착자감이 괜찮고, 이게 지금 나파 가죽인가요 혹시? 네. 나파 가죽인데 이게 뭐 나파 가죽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 나파 가죽은 그런 서스펜션과 비슷하게 그 시트 자체도, 물론 이게 이제 신차다 보니까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은 있겠죠. 약간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더 시트가 푹신푹신한 느낌인데, 요거는 약간은 요것도 좀 하드한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신차라는 거를 감안하고 느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타다 보면 아마 이것도 상당히 부드러워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소렌토 풀체인지를 처음에 이제 타게 되면 가장 먼저 여기를 보고 싶었어요. 센터페시아 쪽에 이제 공조기가 있고, 여기 공조기 디스플레이가 있는 부분이 솔직히 그 사진이나 예상도 나왔을 때나 뭐 이런 때 여기가 너무 좀 눈이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이런 이제 크롬이라든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타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은 너무 조잡하게 막 이것저것 막 크롬 들어가고 막 여기저기 하이그로시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눈이 너무 많이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생각 외로 잘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공조기 디스플레이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좀 높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보시면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좀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좀 이 정도 위치로 조금 위에 잡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직관성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터치식이거든요. 이게 버튼식이 아니고 터치식인데 상당히 손이 가기도 편하고, 비상등의 위치도 딱 손이 가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그로시가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지문 자국들이 좀 많이 남아서 이걸 좀 계속 닦아줘야 되는 그런 좀 불편감은 있는데, 또 그래도 이 하이그로시만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그로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흔들림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이제 한번 제가 이렇게 흔들어 보면 여기서의 소음은 안 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단단하게 잘 조립이 되어 있고요. 마감도 잘 되어 있어서 특별히 여기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뭐 잡소리라든가 향후 타다가 나는 소리는 잡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기어봉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스틱을 몰았었거든요. 스틱을 몰다 보니까
항상 기어봉 쪽에 이렇게 손이 올라가 있어요. 손이 올라가서 운행을 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이얼 버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손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지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예전 차량을 모시던 분들은 이 손의 위치가 상당히 좀 불편해집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11자 11시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 거 있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운전하시면 뭐 굳이 이렇게 손을, 그리고 이 위치가, 센터 터널의 위치가 딱 제가 손을 이렇게 살포시 올려놔도 기어봉을 만질 때의 느낌 정도 수준으로 딱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암레스트에서 내려오는 각도 자체도 많이 꺾이지도 않고 상당히 손이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궁금해들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텔룰라이드에서 원래 처음에 나왔던 디자인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약간 패밀리 룩을 따라 이제 좀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생각보다 운전석에서 멀지 않아서 조수석에 누군가 내 소중한 가족을 태우거나 연인을 태웠을 때 내가 이렇게 시트에 열선이나 이런 거 통풍을 해줄 수 있는, 손이 다 닿아요. 제가 좀 생각보다 팔 길이가 짧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조수석까지 손이 충분하게 닿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인 남성분이라면 조수석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통풍과 열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렇게 멀지 않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나 구조 같은 게요. 그리고 여기 천하향이 지금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는 그렇게 빨리 달리죠. 80km에서. 항상 도도티브는 안전운전을 준수합니다. 안전운행을. 80km 구역이에요. 딱 80km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USB 포트가 3개나 있어요. 이건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3개.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 핸드폰 하나 충전,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분 하나, 그리고 뒤에 아이가 내 거 배터리 떨어졌어요 해주면, 물론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USB 포트가 좀 이따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3개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또 편의사항들도 잘 갖추고 나온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렇게 또 덮개가 닫히는데 여기도 하이그로시네요. 자, 여기 보시면 손자국이 바로 제가 하나 남겼습니다.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제가 손자국 하나, 흔적을 하나 남겼습니다. 남자 손이라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잘 상품성 있게 나온 것 같아요. 상품성 있게 나왔고, 그리고 정말 하이그로시 지문이 많이 남네요. 네, 지문이 좀 남네요. 그래서 이건 내 차다라는 DNA 지문을 인식을 남기고 싶으시면 이렇게 찍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닦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이것도 뭐 재미죠, 그죠? 누가 탔어? 이러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상당히 이 부분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 느낌도 제가 한번 찾아보면 부드러워. 상당히 이게 보통 이전 모델들 보면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서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 내가 뭔가 이걸 열었다라는 걸 2열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 나 몰래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뒤에서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열었다라는 거를. 딸깍 소리가 안 나네요. 딸깍 소리가 안 나요. 이거 신기한 거 발견했습니다. 아마 유튜브 그 리뷰 중에 최초일 건데요. 딸깍 소리가 안 난다라는 거를 도도티브가 발견했습니다. 최초 제공이군요. 네, 최초 제공입니다. 도도티브를 보시면 이런 거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깨알 정보인데. 깨알 정보입니다. 제가 또 하다 보면 또 발견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시크릿 저장 공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컵홀더 뚜껑이요. 컵홀더가 한 가지 아쉬워했던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컵홀더에 왜 이 뚜껑을 안 했느냐, 원가 절감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지금 뚜껑이 있는 차량을 쓰거든요. 근데 의외로 불편해요. 뚜껑이 있으면 이거 여뒀다 닫았다, 커피 넣었다 뺐다, 이게 약간 이러다 보면 여기가 오히려 걸리고요. 오히려 이거는 뚜껑을 안 쓰죠, 거의. 잘 안 써요. 여기다가 놓는 경우가 잘 없어요.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11시로 방향으로 뚜껑이 있어도 늘 오픈되어 있죠. 늘 오픈되기 때문에 뚜껑을 잘 닫는 경우도 없고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없는 게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산타페는 수납 공간이 더 많잖아요. 그 뚜껑을 없앰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납 공간은 더 많이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 5예요. 5개나 지금 수납 공간이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최초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개수는 안 센 것 같아요. 개수는 아직까지 제가 최초죠. 센 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요토가 많이 알아내고 있습니다. 예, 5개. 예, 이건 매니저님이 제보해 주신 거예요.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5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예, 참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차량이 소렌토가 많이 커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장, 전고, 전폭이 거의 10mm 정도씩 늘었고요. 특히나 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무려 35mm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간성도 상당히 확보해서 상당히 패밀리카로서의 다시 한 번의 대표 주자로서 명성을 이제 찾아올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남성 운전자도 그렇고 여성 운전자들도 요새는 많잖아요. 여성 오너분들도 이 A 필러 보세요. 네, 지금 밤이라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돼서 A 필러가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게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골목이나 아니면 이제 요새 왜 민식이법이 지금 통과돼서 아시죠? 그 학교 앞에서는 차를 내려서 밀고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을 정도로 이게 진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런 큰 차량들을 볼 때는 이렇게 A 필러 쪽에 이렇게 창 유리가 뚫려서 사각지대를 줄여줄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큰 차량들에서는 되게 좋고, 물론 이제 뭐 어라운드 뷰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런 사이드 쪽에서 오는 것들은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또 제품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불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생각보다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나왔으면 하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약간, 그리고 불 밝기가 이걸 좀 잠깐 꺼볼까요? 꺼서 다 꺼질까? 좀 뒤에 조명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보면 좀 이게 불빛을 지금 최대로 한 거죠? 네. 좀 생각보다는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조금 밝기를 좀 더 세게 해줬더라면 좀 더 그 실내 인테리어 감성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K5나 소나타보다 많이 밝아졌어요. 그럼요. 네, 그거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밝아졌어요. 네, 제가 너무 많은 걸 말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좋아요.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내 감성 자체를 향상시켜줬다는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한 부분이고요. 요게 근데 이제 요런 수납 공간 요 아래쪽에서도 무드등이 좀 나왔더라면 요도 제가 너무 많이 바랬네요. G80은 요 아래에서 무드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또 상품성을 계산하면서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하고, 2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열도 좀 같이 해줬더라면 나아질 겁니다.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그 자유로 쪽을 달리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시트 포지션 자체가 높지는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뭐 충분히 SUV로서 이 앞에 시야라든가 멀리 보이는 시야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상당히 저는 이제 세단을 지금 현재 몰고 있거든요. 세단에 비해서는 정말 SUV가 확실히 몰기가 편하구나. 시야각이 좋죠. 네, 시야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SUV를 타셨던 분들은 계속 SUV만 타신대요. 왜 그러면 SUV를 타다가 세단으로 넘어가면 답답해서 운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SUV 위에서 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 우월감, 이게 또 이게 SUV를 모시는 분들의 또 나름대로인데, 저도 이제 이게 경험을 해보니까 매력이 있어요. 이게 세단만 몰다가 SUV를 몰아보니까, 물론 승차감은 세단이 조금은 더 좋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도도님은 네네. 그 대형 세단을 타고 다니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좀 전에 타시고 이제 소렌토로 이제 막 갈아타셨는데, 네. 그 승차감이 그 네. 뭐 세단이랑 대형 세단이지만 네, 비교한다면 네,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하드한 느낌은 좀 있고요. 네, 물론 서스펜션 값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드한 좀 느낌이 있고, 근데 뭐 전혀 장거리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패밀리카로서의 뭐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피로감은, 그러니까 제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인데 이제 오래 타다 보면 이게 너무 푹신하니까요. 약간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약간 단단하게 잡아주는 게 오히려 장거리 운행에서는 이게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시내 주행에서는 솔직히 세단이 훨씬 더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SUV가 따라올 수는 없죠. 근데
장거리를 간다고는 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딱딱하게 잡아주는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 4, 5일 정도 주행을 해봤는데요. 그러시죠. 이제 장점으로 따지면, 세단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또 디젤이고, 이건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나중에 또 도도님하고 하이브리드 기회가 오면 하겠지만, 네. 이게 80km 이내 구간, 이 경계선이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소렌토는, 이번 소렌토는. 80km 내까지는 어지간한 세단 승차감이나 정숙성이 나와요. 네네네. 근데 80km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좀 집중해서 한번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키로수랑 네. 대비해서 네네. 풍절음은 진짜 거의 유입이 안 돼요. 예, 저도 네. 유입이 안 되는 거 느꼈습니다. 네, 노면 소리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80km에서 90km예요. 그걸 넘어가면 네. 그러니까 안정속도에 이 기아에서 배려를 해서 맞춰준 건지 그런 인공지능 기능까지 오늘 그런- 또 발견한 건가요? 그렇죠. 네. 이게 최초 제보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제가 한번 지금 리뷰하느라고 그 느낌을 조금 못 받았었는데 네네. 매니저님이 한번 그 얘기해주신 부분대로 네. 한번 80km 아래까지 한번 승차감을 느껴보고요. 네. 이상을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 차이가 네. 명확히 좀 나눠지더라고요. 그런가요? 80에서 90이 넘어가면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예. 아무래도 올해 지금 이제 네네, 그래도 좀 타셔봤기 타보니까. 때문에 네네. 제가 지금 처음 탔을 때보다는 확실히 네. 더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한 저도 300km 한번- 정도 타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또 칭찬할 점은 네. 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오히려 그랜저보다 나아요. 예. 그 방지턱을 우리 그냥 흔한 표현으로 네네네네.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방지턱 충격을 다 먹어요. 소렌토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아닌데도 이따가 불구하고. 방지턱 한번 아. 우리 집에서 나올 때 있었잖아요. 네, 방지턱 한번- 여러 개 있잖아요. 한 그것도 5개 정도. 느껴봐야겠네요. 네. 그거 한번 비교해보세요. 왜냐면 지금 아. 대형 세단을 타시니까 네네. 저도 대형 세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확연하게 방지턱 충격 없이는 좋아요, 소렌토가. 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한번- SUV인데도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런 그 승차감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한번 저도 그거 비교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요턴할 수 있는 데서 이제 요턴에서 반대로 가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고지가 보여가지고. 고지가 보이는데 너무 얘기를 재밌게 하다 네, 보니까 금방이죠. 금방 왔어요. 지금 상암동에서 거의 네. 파주까지 왔어요, 지금. 진짜요? 네네. 네. 참 이거 후측방 모니터. 네네. 요거 칭찬할 만한 일이죠. 네, 뭐 그래서- 너무 많이 알려서 K8부터 네. 소나타가 최초 네네네. 제품이었죠? 그렇죠. 소나타 최초 소나타 적용했었고, 예. 이 후측방 모니터는 상당히 좋고요. 근데 이게 야간에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야간에는 야간에도 잘 네, 보이네요. 나름 잘 보여요. 뭐 어떤 분들은 야간에 좀 시안성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두운 데 가도 이렇게 차선은 정확히 잘 보이네요.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 네네. 수준이면 괜찮은데요. 네, 이게 특히나 이제 야간에 불빛 뒤에서 오는 차량들이 불빛 있을 때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번짐 현상으로.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후측방 모니터는 네. 그런 번짐 현상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에 비해서. 그러니까 안전장치죠? 네, 하나의 그렇죠. 안전 계기판에도 있고 네네네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표시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백밀러에도 센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 굉장히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렌토 정말 갖고 싶은데요. 네. 이게 참 제가 이게 차량을 많은 리뷰를 하다 보면 차를 다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재력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차를 다 가질 수는 없고요. 근데 실제로-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다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모모의 모모의- 유튜버님. 네, 저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유, 빨리 네. 이제 가셔야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구독자님들한테 더 상세하게 리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겠죠? 네, 올 겁니다. 네. 여기가 비보인가요? 돌리셔도 될 것 같은데. 돌려도 되는 거겠죠? 네. 신호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차가 네. 크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돌릴 때 면적이 커지죠. 네, 면적이 커지죠. 각도가. 네, 각도가 커지는데 그래도 의외로 뭐 아주 그렇게 막 불편하다는 정도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우리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던 네. 그 80km의 마의 구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좀 틀린데 그렇죠. 80에서 네. 90 사이. 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도로 네네. 상황에 따라서. 자유로 같은 경우 도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도 이제 뭐 워낙 그 부분적으로 아스팔트를 새로 깐 데도 있고 아. 이게 저기 아스팔트 구간이 아닌 네네. 구간도 있고 아. 네네 공구리라고 그러죠. 공구리 공구리 구간. 친 데도 있고. 네. 네, 오늘 좋은 용어들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타이어 노면 소리가 더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자, 한번 지금 80km까지 한번 느껴보고 있어요.
정말 잘 모르겠네요. 제가 타는 세단하고의 느낌은. 그쵸. 80km, 네, 집중해서 90km까지는 지금 저도 막 집중해서 느끼고 정말 있는데. 조용해요. 외부 소리도 안 들어오고 네. 차음유리가 또 한 톡톡히 할 거예요 아마. 이중접합 차량, 제 차는 맞아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없어서 네네. 확실히 풍절음은 제 차가 오히려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네.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80km 구간에서 소곤소곤 얘기해도 다 들릴 정도의 맞아요. 이 정숙성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소곤소곤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90이 넘어가고 이제 100 구간에서부터 이제 네. 타이어 노면 소리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자, 그러면 한번 속력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조금씩 올라오죠, 뭐가.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긴 하네요. 뭐가 이제 막 우웅 하는 소리가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노래를 틀어놓거나 네. 그냥 누군가 미칠 옆에 수 사람 있죠. 얘기하면 그렇게 기분 나쁠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운전자만 할 수 네, 있죠. 운전자. 그것도 내가 여기 집중해서 들어야겠다고 해야지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속력이 좀 이렇게 약간 롤링이. 잠시만요. 다시 한번 좀 코너에서 돌아보겠습니다. 롤링은 SUV는 벗어날 수 그렇죠. 없어요. 이거는 네. 뭐 SUV는 전부 이게 차체 자체가 네, 높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롤링은 조금은 있어요. 아주 또 워낙, 단단하게 잡아주는 워낙 느낌은 낮은 아니고요. 차체를 가진 그렇죠. 세단을 타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는 도도님이 뭐, 더 그러실 거야.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하죠. 네, 준수하고. 저 앞에 사고가 났나 보네요. 안전운전을 합니다. 도도티브는. 네. 사고 나면 안 되죠. 제 차도 아니에요. 매니저님 차량이라서. 그래서 80에서 한 120 구간을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따가 알겠습니다. 신호 없는 데서 바뀌면 신호 없는 데서 정속 구간 내에서 그러면 시험을 다시 그 해보겠습니다. 키로수마다 올라오는 소음 데시벨이 높아져요. 근데 지금 80 아래인데 네. 전혀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80 아래는 네. 정말 진짜 대형 세단 수준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잠깐만요. 브레이크 쪽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약간 브레이크가 약간 이렇게 조금 느낌은 있네요. 제가 지금 운동화를 안 신고 구두를 신고 있어서 오히려 더 둔할 수도 있는데도 약간 브레이크 쪽에서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심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조금 떨림, 이게 내가 브레이크 밟고 있다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네요. 이것도 혹시 인공지능인가요? 글쎄요. 네, 여러 가지를 발견하는데 너무. 이게 2.2 디젤 같은 경우는 스타뱅고 기능을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정숙하잖아요. 어, 브레이크 살짝 떼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 디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진동 오시죠? 네, 이게 네. 와요. 네. 어쩔 수가 시트를 없어요. 타고도 조금 올라오고 네. 핸들도 핸들도 올라오고. 생각보다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요. 지금 여기 콘솔도 제가 손을 더 올리고 있는데 네네네. 콘솔도 진동이 올라오고 콘솔 한번 올려볼까요? 예. 조금 올라오고. 진동이 안 느껴지는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스타뱅고를 꼭 써야 돼요. 그렇네요. 스타뱅고는 꼭 써야 된다는 네네. 팁을 우리 매니저님께서 알려주셨고요. 네. 초록불로 바뀌었다고 또 네.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 네, 블랙박스입니다. 네, 블랙박스에서 블랙박스군. 그러고 보니까 매니저님 차는 빌트인 캠은 따로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음성 단 녹음이 거죠. 안 돼서 이걸 네. 다신 거죠? 제가 기존 신차들도 지금 빌트인 캠이 다 있잖아요. 네. 있는데 빌트인 캠이 네. 다 좋아요. 이제 그 가장 큰 장점이 매립형이잖아요. 선이 안 보이고 깔끔함. 네, 깔끔하게. 네, 단점은 또 뭐냐면 고라니였죠, 그죠? 네, 나 깜짝이야. 순간 근데 이제 고라니가 살짝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파주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여기 또 로드키를.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네. 빌트인 캠이 매립형이 가장 이제 큰 장점이고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옵션이랑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네네. 네, 단점이 뭐냐면 뭐 카메라의 특성이 다 그렇지만 네네. 낮에는 선명히 잘 찍혀요. 굉장히 선명하고 선명하고 잘 찍히는데 네. 밤에 취약해요. 예, 어두운 곳에 밤에. 밤에 좀 이렇게 특히 차를 네.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남발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인식률이 좀 떨어져요. 특히 후방 카메라는 더더욱 떨어지죠. 예. 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수준이 상당한 수준인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참 좋게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시죠? 네. 좋게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재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제조사. 디스플레이 세계 1위인데요. 그럼요. 예, 만들려고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자원의 한정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 안에서 또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지어 짜서 그래도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빌트인 캠이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깔끔하게 또 매립할 수도 있고. 가장 큰 장점이죠. 네. 가장 큰 이제 장점인데. 다만 안전 그런 사고에 대한 그런 네네.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따로 또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따로 한 하셔서, 이유가 이제 그 빌트인 캠은 HD인데도 그 사제의 HD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와요, 영상이. 나오는구나. 하지만 요즘에 저기 블랙박스는 네. QHD를 많이 다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네. QHD를 달았고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땐 모르지만 컴퓨터 화면 모니터로 옮겼을 또 때는 다르죠. 네. 어마어마한 차이를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보이죠. 그렇죠. 네. 실제 어. 모니터 여기서 보는 네, 거하고 비교를 네.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안전장치로도 하나 달아놓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빌트인 캠을 안전장치로 생각해요. 그렇죠. 주행 중에 그냥 그렇죠. 서브로. 네, 메인은 맞아. 개인 메인은 블랙박스고요. 예. 예. 빌트인 캠이 캠은 그냥 보험.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이제 순정이기 때문에 AS도 네. 그렇죠. 확실하게 그렇죠. 물론 뭐 이것도 되지만 되죠. 네. 얘는 이제 이 업체가 사라지면 AS를 못 그렇죠. 받기 때문에 빌트인 캠의 또 장점은 그거죠. AS가 확실하게 내가 이 차량을 타고 있는 동안 또 된다라는 장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있죠. 네. 자, 그럼 시속 지금 구간이 없으니까 한번 네. 100 구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따라 올라오죠. 네. 소리가. 아니 저 지금 오한 게 그 소음 때문에 오한 게 아니고 네. 치고 나가는 예. 그 토크 가속력에 좋죠. 오해 했어요. 토크는 지금 얘가 40 토크인가요? 45 토크인가요? 45 토크. 네네. 토크 정말 좋아요. 좋네요. 이건 뭐 그냥 치고 나가는데 전혀 힘이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네요. 지금 헷갈리네. 43 토크였나? 하여튼 40대예요. 저도 4짜리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이게- 저희가 전문적이지 네. 못해서 하여튼 40, 뭐 43 토크 네.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맨날 글을 쓰면서도 헷갈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 아까 지금 소음 때문에 오한 게 아니고요. 네. 치고 나가는 그 가속력 때문에. 네네. 근데 이게 그 8단 네. 습식 DCT가 적용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네네. 솔직히 치고 나가는 힘이 좀 딸리는 거 언덕에서도 딸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언덕이 허락이 된다면 언덕을 좀 이따 한번 가서 리뷰를 해볼 건데. 회원님들이 그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펠리세이드랑 똑같은 아. 그거를 한번 실험해달라고. 네네네. 좀 이따 그거 한번 실험해 한번 보도록 해보시죠. 하겠습니다. 예. 네네. 제가 그거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진짜 확실히 뭐 약간 지금 언덕이 있었는데요. 야, 이건 뭐 이 정도면 제가 갖고 있는 지금 3.0인데 2.2가 이 정도를 내준다라는 게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요. 가솔린 3.0보다는 네. 2.2 디젤 토크가 훨씬 높으니. 와, 그렇죠. 치고 나가는 건 토크발이잖아요. 토크발입니다. 역시 디젤이 토크발은 네. 따라올 수가 없네요. 네. 정말 좋습니다. 일단은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싶게 만드는 차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지금 해야죠. 노면 소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100km 구간이죠. 네.